지난 주말 미국 항공모함이 타이완 부근 남중국해에 진입했고 중국은 폭격기를 띄워서 대응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불과 사흘 만에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 힘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입니다. 지난 토요일 미국 항공모함 루즈벨트호가 타이완과 필리핀 사이 바시 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진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불과 3일 만입니다. 미 해군은 공해상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중국 폭격기 8대도 타이완의 남서쪽 방공식별구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폭격기뿐 아니라 전투기와 대잠 초계기 등 모두 10여 대가 함께 작전을 폈습니다. 중국은 다음 날에도 폭격기와 전투기 등 15대를 다시 보내 무력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중국에 경고성 성명을 냈습니다. 타이완을 겁주지 말라면서 앞으로 타이완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단호한 입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때부터 예고가 됐습니다. 샤오비킴 주미 타이완 대표가 단교 이후 42년 만에 처음으로 취임식에 초청받아 참석한 겁니다. 항공모함 루즈벨트호의 남중국해 진입도 중국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中方捍卫国家主权。 중국은 타이완의 독립에 반대한다면서 미국의 개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동맹을 회복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이 타이완 문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도 빠른 속도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첨단 기술을 중국의 경쟁 업체에 유출한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삼성전자 자회사의 핵심 기술도 빼돌려 수십억 원짜리 반도체 장비를 직접 만들어 판매하려다 붙잡혔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 작업입니다. 수만 장 이상의 기판으로 공정을 수행하면서 가장 적합한 배합비와 분사 순서, 속도 등이 정해지는 핵심 기술입니다. SK하이닉스의 이 세정 레시피와 최신 D램 반도체 제조 공정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제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알게 된 국가 핵심 기술과 정보를 중국 경쟁업체에 몰래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삼성전자 자회사인 반도체 장비업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반도체 세정 장비 도면 등도 전직 직원 등을 통해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이 정보를 이용해 한 대 가격이 70억 원가량 되는 수출용 반도체 세정 장비를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업체가 중국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빼돌려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업체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유출 사실은 인정하지만 중요한 정보인지는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사나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국내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6개월 동안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검찰은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협력업체 연구소장 등 5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이 유출 기술로 만든 장비는 중국으로 팔아넘기기 전에 적발돼 수출이 차단됐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교회 주차장, 군청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확진자들을 생활치료센터로 옮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출발 직전 교회 안에서 구호 소리가 들립니다. 취재진에게 손을 흔드는 확진자도 보입니다. 이들 모두 대전 IM 선교회 비인가 교육시설에서 기숙생활을 하던 수련생들. 선교활동 공부학교 학생들은 지난 12일 대전에서 의심 증상자가 속출하자 감염을 피해 이곳 교회로 옮겨왔고 지난 열흘간 숙식을 함께하며 생활했습니다. 대부분 20대로 인솔자 목사 부부를 포함해 모두 40명, 교회 1층 방 6개에 나눠 자고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함께 사용했는데 현재까지 1명을 제외한 39명이 감염됐습니다. 특히 확진자 가운데 일부는 감기 증세로 홍천에 있는 병원을 찾았고 약국에서 해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감염 사실을 알고도 쉬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홍천 경찰서로부터 저희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확진자들하고 분리돼서 자기네는
보호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를 피해서 이쪽 수련회로 왔다라고. 더 큰 문제는 지역사회 감염 우려입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 빨래방, 편의점 등 곳곳을 다니며 접촉자 확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던 일반 교인과의 접촉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 홍천군이 교회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인 가운데 경기도 안성과 용인 등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어 전국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 활성제 성분이 든 액체를 넣은 혐의로 붙잡힌 교사, 지난달에 전해드렸는데요. 급식을 먹은 아이들이 두드러기가 나고 복통에 코피를 흘리는 등 증상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5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유치원 CCTV입니다. 6살 반 교실 앞 복도에 놓인 급식 반찬통 쪽으로 교사가 다가갑니다. 덮개를 열더니 손에 쥐고 있던 걸 뿌리고 자리를 떠났다가 1분 만에 다시 와선 다른 반찬에도 분주하게 무언가를 넣고 국통에도 넣습니다. 엿새 뒤 점심시간에도 같은 장소에서 포착된 교사. 뭔가를 꺼내 급식통에 넣곤 자리를 뜹니다. 앞치마에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 주머니에 그 가루가 있었을 것도 같고, 그러니까 약통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있었어요. 거기 갖고 다닌 거예요.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죠. 유치원 CCTV를 본 동료 교사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건 특수학급 담당 교사 45살 A씨.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분석 결과 A씨가 가지고 있던 병 8개에서 모기 기피제 성분과 샴푸에 들어가는 계면 활성제가 검출됐습니다. 통속에 그런 성분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한테는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자녀분들의 건강상 문제 때문에. 당시 급식을 먹은 6살 반 원생은 5일 14명, 11일엔 11명. 대부분 두드러기 증세가 나타났고 심한 복통을 호소하거나 20분 넘게 코피를 쏟은 아이도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 검사한 아이들 혈액에선 알레르기 수치가 해당 급식을 먹지 않은 아이들보다 최대 14배 높았다고 학부모들은 밝혔습니다. 집에 와서 엄마 오늘 본전쌈밥 너무 맛있었어. 11월 12일에 분명히 저한테 그랬었어요. 가해자는 그 사람인데 그냥 애들한테는 저희 엄마들이 뭔가 미안했죠. 1년치 CCTV를 분석하고 있는 경찰은 A씨가 담당하던 특수아동반 아이들과 동료 교사들에게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소환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꿀이라고 하셨었다고. 그런 식으로도 말씀해요. 부인하는 입장이죠, 전반적으로. 한 유치원 학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 가해 교사가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